시상식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얼굴과 완벽한 몸매의 새하얀 엘프 백인 여성이 사랑을 나눈 후 나한테 안겨서 침대에서 아이패드 게임을 귀엽게 하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이것은 꿈이 아니라 저와 제 여자친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센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백인 외국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과정, 즉 어떻게 사람들이 백마라고 부르는 여성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과연 이러한 관계가 어떤 틀로 어떤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순간순간의 걸림돌을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런 흐름을 잘 확인하시면 여러분께도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사귀고 얼마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백인 여자친구는 인스타에서도 외모로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고 외모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 외에도 그녀의 정체를 알면 알수록 놀라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역시나 초반 과정에서의 그녀는 직업 특성에 맞게 제가 만난 수많은 여자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경계심이 강하고 까다로웠습니다. 즉 엄청난 철벽녀였습니다. 게다가 언어 장벽까지 있어서 처음엔 대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런 외국인 여성들 중에 은근히 꽃뱀 같은 부류도 많습니다. 즉 남자를 철저히 돈으로만 보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의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수많은 역경들과 그녀의 방어막을 뚫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 여자와의 첫 컨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클라이언트 분들과 함께 쭉 길거리에서 여자에게 다가가는 실전 코칭을 진행합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 코칭을 받는 클라이언트님과는 기초 주요 코칭 과정을 먼저 마친 후에 2대2 술자리 코칭까지도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날도 코칭 중에 저와 클라이언트는 길거리에서 예쁜 여성 2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명은 슬림한 엘프 같은 외국 미녀, 다른 한 명은 글래머 스타일인데 피부도 엄청 하얀 외국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술에 취한 듯한 한국 남자가 그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일행인지 아닌지를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접근하시면 뒷수습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와 클라이언트님은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취한 저 남자는 일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고, 저 남자가 떠나면 제가 그녀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마침내 술에 취한 남자가 자리를 뜨고 작전대로 제가 선두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저와 더 가까운 쪽에 있던 슬림한 여자에게 아주 간단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여행객과 한국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상대 여성의 한국 거주 여부를 직접 외국어로 물어보거나 간접적으로는 한국 휴대폰 번호나 카카오톡 사용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본 영어 표현들은 미리 익혀두시는 걸 추천하며, 영어가 어려우시면 번역기를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당시 제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이 외국 여성들은 여행객이 아닌 한국에 거주 중인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금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데 둘 중 글래머스한 외국 여성이 생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있는 일행도 오늘이 생일이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이 가짜 생일 발언을 두고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뒷수습은 또 저에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추가로 생일 축하 기념으로 우리랑 데이트할 기회 선물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장난식으로 말을 해두었습니다. 여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 보였으나 일단은 자기들끼리 좀 더 마셔야 한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때쯤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사인을 주고 이쪽으로 클라이언트를 합류하게 해서 서로 간의 번호 교환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각자 예비 파트너들끼리 번호 교환을 했습니다. 이후 외국 여자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두고 코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이럴 때 저 여자들한테 목매는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초조해하며 집착하는 마인드를 자제하고 다른 여자 보험을 들어두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A라는 팀의 여성들과 술을 먹다가 그녀들이 가버리면 B라는 팀의 여성을 그 자리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탕치기라고 하는데요. 지나친 선비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이런 걸 두려워하거나 꺼려 하시겠지만 많은 실전을 통해서 여자를 경험하다 보면 왜 저런 탕치기를 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네 라며 많은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코칭을 진행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클라이언트와 상의 후에 여자들에게 연락해서 근처 공원에 가보는 건 어떠냐는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여자들도 오케이를 해서 만나서 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고수라고 100%늘 분위기를 잘 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초반에 너무 철벽치는 정색녀가 당첨되거나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이라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수들은 확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이날은 제가 번역기를 돌려가며 초반 분위기를 잘 띄웠고 자연스럽게 사진도 함께 찍을 정도로 초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저에게 이런 여신급의 외국 여자랑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만족한다면서 충분히 신기하고 특별한 추억을 쌓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처럼 이런 상황이 익숙한 사람과 달리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일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다시 그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우리는 여성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자들은 지네들끼리 샬라샬라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오케이를 합니다. 참고로 저와 함께 있던 클라이언트가 노래를 꽤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노래타운에 데려가면 꽤 유리합니다. 그리고 노래타운은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하면서 여자들에게 노래타운을 제안했지만 여자들이 일반 술집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꽤 늦은 시간이라 그냥 우리가 가자는 노래타운에 가면 참 좋을 텐데 아쉽지만 일반 술집을 빠르게 검색해봅니다. 그러나 딱히 여자들과 가기 좋은 프라이빗한 술집을 찾지 못합니다. 이때 그냥 일반 술집을 아무 곳에나 갈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여자들에게 늦었고 오늘 술집들이 빨리 닫아서 딱히 갈만한 술집이 없는데 그냥 노래타운 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찔러봅니다. 이때는 여자들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노래타운으로 이동했습니다. 룸에 앉아서 종업원이 들어오고 메뉴를 고릅니다. 메뉴판만 보고도 여자애들이 아는 음식도 있고 모르는 음식은 번역기를 돌려가며 우리 남자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여자들은 1차를 꽤 먹고 와서 프레시한 안주를 먹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팁을 드리자면 이런 술자리 혹은 여자랑 데이트를 할 때 여자에게 너무 아부하듯 양보만 해줘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협의해서 남녀가 서로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먹지도 못하는 걸 억지로 먹는 희생을 하면서 너무 불필요하게 여자 콧대를 높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사례와 같이 외국인의 경우 전혀 못 먹는 한국 음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음식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준다는 생각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렇게 안주를 주문하고 꽤 순탄하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클라이언트 파트너인 글래머 여성은 굉장히 친절하면서도 침착한 느낌으로 우리 남자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슬림했던 외국 여성이 우리 남자들에게 갑자기 경계심 섞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노래를 제안해 봅니다. 다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재밌었던 건 여자들이 직접 한국 노래 제목들을 불러주면서 예약을 해달라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 이후에 여자들이 최신 한국 노래를 꽤나 잘 불렀습니다. 특히나 외국 여자들과 이런 식으로 노래타운에 많이 가보면서 느낀 게 로제 아파트라든지 싸이 강남스타일 같은 노래는 한국에 여행을 오던 거주하는 여자든 상관없이 이런 노래들은 다 외우다시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들까지 너무 저런 노래만 불러대면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으니 분위기를 봐서 조금씩 섞어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노래타운에서 클라이언트가 노래를 잘 불러서 파트너로부터 점수를 꽤 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칭 중에는 저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성공적인 게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렇게 외국 여자들과 술도 마시고 번역기도 돌려가며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슬림녀가 자기가 장난을 치고 업 되었다가도 갑자기 다시 화를 냈다가 지나치게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반면 글래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신중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통제하기 힘든 여자를 내 파트너로 둬서 다행이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살면서 온갖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보면서 쌓아둔 방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술자리에서 어떤 날은 고프레임으로 여자들을 와일드하게 대하는 컨셉을 잡기도 하는 등 이런 게임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전략적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이날 함께한 외국 여성들에게 적합한 전략은 까다로운 제 파트너를 고려해서 그녀의 감정 기복을 받아주되 절대 호구처럼은 보이지 않는 착한 오빠 컨셉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행히 분위기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제 파트너의 호감이 저에게 점점 커지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클라이언트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클라이언트는 소변을 볼 겸 따로 이야기를 나누러 화장실에 갑니다. 참고로 남자들끼리 가끔씩 따로 화장실 등에서 작전 회의 겸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말합니다. 대표님, 진짜 돈 주고도 못 해볼 경험을 다 해보네요. 제가 금발 미녀들이랑 이렇게 자리를 하다니 정말 너무 꿀잼입니다.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외국 미녀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줬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우리는 이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협의한 전략은 남자들이 각자 파트너를 주도해서 찢어질 분위기가 되면 찢어지는 것으로 하고 찢어질 각이 안 나오면 2차를 가자고 제안하기로 합니다. 작전 회의를 끝내고 다시 룸 안으로 웃고 즐기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덧 노래타운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 남자들은 흘러가는 분위기에 맞게
2차로 숙소에서 술을 먹자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자들도 오케이 하고 4명에서 숙소로 이동합니다. 숯불 치킨을 배달시켰는데 제 파트너가 너무나도 열심히 잘 먹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저와 교류하는 20대 초반 많은 한국 여자애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외국 여자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꽤나 취한 남녀들,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다들 더 편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클라이언트 옆에 있던 글래머지만 성격은 순하고 온순해 보이는 약간 가정적인 느낌을 주던 외국 여자가 슬슬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뒷내용은 차후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기다리셨다가 확인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바로 모든 뒷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하셔서 저희 6만 명 회원 규모 공식 네이버 카페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